2026년 1월 3일 새벽에 미국 델타 포스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의 정상이 생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 선에서 아주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309포인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장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뜨거운 상승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주말이라는 시간적 특성 때문에 가격 변동이 제한적이었겠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시장들이 지나치게 평온한 모습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일시적인 고요함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경제적 흐름이 숨어 있는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곧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될 환율과 유가, 그리고 물가의 연쇄 도미노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통의 경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날 새벽 카라카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의 실체부터 하나씩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새벽 2시에 미군 델타 포스는 작전명 절대 결의를 전격 실행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향해 매우 정교하고 신속하게 진입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분석해보면 예술에 가까운 작전이었는데 새벽 2시 폭격을 시작으로 20분 뒤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특수부대 침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단 1시간 30분 만인 새벽 3시 30분에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으며 미군 측의 사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두로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마약 테러와 대규모 코카인 밀수입 혐의로 매우 엄중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현상금은 무려 5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2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체포보다 더 파격적인 소식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 시점까지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을 즉각 투입하여 산업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고 필요하다면 미군 지상군까지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본질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3,300억 배럴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원유 매장량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매장량을 가졌음에도 실제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과거 제재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거대한 수영장에 기름이 가득 차 있지만 정작 퍼올릴 펌프는 고장나고 파이프는 녹슬어버려 물을 밖으로 꺼낼 도구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완전히 재건하는 데에는 최소 5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재건 현장에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깊숙이 개입하여 각자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준 뒤에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기름의 80%를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역시 주요 유전의 핵심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태세를 보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현재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비중은 0%로 표면적으로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입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2%로 가장 높고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그 뒤를 잇고 있어 공급망 자체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으며 시장의 표면적인 평온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월 2일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기적인 이벤트로 과소평가했거나 혹은 낙관적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미국은 수많은 날들 중에서 하필이면
1월 3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거사일로 정해서 작전을 수행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1월 3일에는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체포되었고 2020년 1월 3일에는 솔레이마니가 제거되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에 단행된 마두로 체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미국이 다시 강해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제 원유 시장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연결된 수영장과 같아서 베네수엘라의 100만 배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현재의 절대적인 공급 수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미세한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로부터 받던 기름 줄기가 끊기게 되면 결국 중동이나 러시아 시장에서 더 많은 기름을 사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이 한정된 공급처를 두고 서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쟁해야 하므로 국제 유가는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이며 작년 말에는 1,480원까지 치솟는 등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물가 부담이 큽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단 5달러만 상승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리터당 1,747원인 기름값이 조만간 1,8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직접 수입 비중은 0%일지 모르지만 환율과 유가 그리고 물가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도미노처럼 위기가 전이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위험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인 환율부터 우리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화의 가치를 우리나라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이 무섭다고 판단하여 팔아치우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달러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마두로 체포 소식은 남미 대륙 전체를 흔들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주변 국가들도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반면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결단을 찬양하며 세계가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마치 과거의 냉전 시대를 떠올리게 하며 전 세계의 돈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에 달러가 귀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환율 상승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현재 4,306억 달러라는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갖추고 있고 6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환율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겠지만 1,450원에서 1,480원 사이에 지루하고 높은 변동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는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된다면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자녀를 유학 보낸 가정의 비용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등록금이 5만 달러인 미국 대학의 경우 작년에는 6,75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7,25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더 듭니다. 이제 두 번째, 도미노인 유가를 살펴볼 차례인데 베네수엘라의 정세 불안은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하루 100만 배럴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였으며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급 과잉으로 20%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하루에 38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시장에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100만 배럴 공급이 끊기면 380만 배럴이었던 과잉 공급분이 280만 배럴로 줄어들며 시장에 심리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공급 과잉 폭이 26%나 급감하는 셈이므로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여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순식간에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여전히 공급 과잉일지라도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서
$70 선으로 상승하며 지금보다 10% 정도 비싸질 것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바로 물가인데 2025년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 2.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제품 가격이 6.1%나 급등했는데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택배 차량과 화물차, 그리고 버스와 비행기의 연료비가 인상되면 그 모든 비용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예로 들면 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의 유류비가 10% 오를 때 물류회사는 배송비를 올리고 김밥 가격은 100원이 뜁니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라는 1차 충격은 교통비와 외식비, 그리고 배달비와 택배비 등 모든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리는 2차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환율이 1,450원으로 오르고 유가가 $65로 상승하며 물가가 2.5% 이상으로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가게는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인 빠른 안정화인데 마두로 충성파 군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경제 제재가 풀리며 외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시작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55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서 1,420원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4,300에서 4,500포인트까지 올라가며 물가는 2점에서 2.2% 사이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정확히 부합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류비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지금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반도체와 조선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회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므로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루한 대치 상태인데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두로파 세력과 야권이 몇 달 동안 서로를 견제하며 첨예하게 대치하고 간헐적인 총격전이 발생하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불규칙하게 유지되고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그저 지켜만 보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에서 $70 사이를 널뛰게 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환율은 1,44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갈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4,000에서 4,2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물가는 2.3%에서 2.6% 정도로 살짝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일 때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더 쓰게 되는데 주로 기름값과 택배비 그리고 외식비가 오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정유주와 화학주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어 오르겠지만 항공주와 물류주는 유류 할증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정유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는 투자에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루한 대치 시나리오 B의 발생 확률을 60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측입니다.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미국 역시 직접 통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빠른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질질 끌릴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내전이 격화되는 최악의 경우인데 마두로의 충성 군대와 야권 무장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규모 교전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이 폭격으로 파괴되고 미국이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를 가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고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지수는 3,800포인트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를 넘어가며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어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써야 하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여 일상적인 이동조차 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가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가슴 아픈 상황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치를 선언했지만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에게도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는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비용 문제 때문에 직접 통치보다는 대리 세력을 내세워 왔으며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 직접 통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미군이 협력자로 세운 인물들이 부패하거나 무능할 경우 현지 국민들은 오히려 미국을 증오하게 되고 이는 끝없는 저항과 테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는 여전히 마두로의 강경파 실세인 카베오와 같은 인물들이 버티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자문단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렉티보라고 불리는 무장 조직들이 시민들을 공포로 통제하고 있어 보스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마치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잘라도 새로운 머리가 계속 자라나는 것과 같아서 미국의 통치 비용과 시간만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 개인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매일 확인해야 할 지표는 바로 $1 환율이며 우리가 설정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임계점은 1,480원이라는 숫자입니다. 만약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자산 방어전도 돌입해야 하며 일부 자산을 달러로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 것이므로 무리하게 달러에 올인하는 과도한 베팅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계기판은 국제 유가인데 우리가 주시해야 할 임계점은 배럴당 $70이며 이 선을 넘으면 물가 폭등이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유가가 $70를 돌파하면 주유 습관부터 바꾸셔야 하는데 출퇴근 시 카풀을 활용하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정유주 매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50리터를 넣을 때 가격이 1,750원에서 1,900원으로 오르면 한 달에 2번 주유 시 1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계기판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특히 베네수엘라의 전국 변화와 오펙 플러스의 회동 결과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뉴스에 내전 격화나 원유 생산 전면 중단 그리고 환율 1,500원 돌파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즉시 비상 자금을 확보하고 방어 태세에 임해야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경제 뉴스를 체크하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현금 흐름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작년 말부터 금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시점을 노려 금선물 증거금을 올린 것은 베네수엘라 침공을 앞두고 금값이 폭등하는 것을 미리 억제하려는 고도의 시장 심리 통제입니다. 전쟁이나 정변이 일어나더라도 금값만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미리 던져놓은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가 역시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전략 비축유를 즉각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시장에 계속해서 흘리며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금값이나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면 미국도 결국 막지 못합니다. 미국의 통제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그 시점이 바로 유가와 금값의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라는 거대한 사건이 우리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얼핏 보면 지구 반대편 남미 국가의 일이라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환율과 유가 그리고 물가라는 삼각파도는 이미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직접적인 타격은 0%일지라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경제적 영향은 100% 우리 삶에 침투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환율 1480원 선을 주시하고 매달 지출되는 유류비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유가 상승에 취약한 항공이나 물류 비중이 높다면 일부를 정유나 조선 혹은 방산 섹터로 교체하는 전략을 검토해 보십시오. 과거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미리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10년 뒤 자산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한국 경제는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강력한 기초 체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쿠션은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준비해야만 합니다. 정부나 은행이 여러분의 지갑을 대신 지켜주지 않으며 앞으로 몇 달간 베네수엘라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2026년의 경제 성적표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경제 지표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오겠습니다.